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비증시는 혼조였고, 지정학 문제, 이란으로 군함이 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긴 했지만, 큰 영향은 없었고요. 그냥 개별 기업들의 어떤 이슈로 이제 양시장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환율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1,44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특히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오늘 동시에 달성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계속 있거든요. 이 공방이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이 구간에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난주 기존 주도주들이 좀 주춤하고 소외받았던 업종 종목들 일부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선수 교체가 되는지 이 구도도 오늘 장에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이제 미증시는 지수는 혼조, 다우 빠지고 S&P 500 나스닥 오르고 러셀 2000 빠지고 이게 좀 엇갈렸잖아요. 업종으로도 그랬는데 다만 이제 미증시는 최근에 그냥 박스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연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미국 시장은 딱히 이렇게 큰 어떤 변화 없이 그냥 등락만 나오면서 지금 숨고르게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7000포인트 부근에서 좀 숨고르게 하고 있어서 미증시는 이렇게 엄청나게 좋거나 엄청나게 나쁘거나 이렇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양상은 아닙니다. 이슈들도 주말에 이제 트럼프가 이란으로 대형 함대가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군사행동이 되려나 이런 거를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했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시장이 또 방어가 된 건 그 중국 당국에서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H200 주문 준비하라고 이렇게 통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이번 주 어쨌든 주요 빅테크들 실적 마이크로소프트니 아마존이니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FMC 일정도 또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한쪽으로 방향을 잡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지수가 그렇다고 또 이렇게 팍 빠지진 않은 게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가 이제 플러스가 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가고 아마존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중국의 칩이 팔릴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실적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 칩만 팔리는 게 아니라 이제 AMD도 팔리게 될 거니까 AM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 그래도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제 9거래일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좀 있었고, 다만 이제 일부 종목들 금융주라든가 인텔이 좀 빠지면서 지수가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조심스럽게 약간의 오르고 약간 빠지고 이렇게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증시 지금 5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장중에 두 번이나 이제 5천 넘어갔다가 이제 종가에는 5천 아래에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여기서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여름 때하고 작년 11월 이후에 보면 천 단위에서부터 이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박스권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7, 8월 이때 보면 3천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 물량이 쭉 나오면서 거의 두 달 동안 박스권 갔었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부터 따져놓고 보면 12월 두 달, 그때 제가 이제 요 박스권 두 달 정도 지나면 풀린다 보통은, 근데 그런 말씀 드렸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도 지금 돌이켜보면 4,000포인트, 그러니까 천 단위로 경신할 때마다 시장이 두 달 가까이 좀 갇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5천 되면 이거 지금부터 해서 또 한 2월 말까지 또 갇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반드시 이게 이제 다시 그때로 간다 이런 보장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들 일관성 있게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오락가락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아니면은 이제 이번에 좀 다르게 곧바로 또 가는구나, 이게 좀 가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 실제로 외국인들 대규모 순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순매수라는 건 제가 이거 2000대부터도 계속 설명, 지수 곱하기 예를 들어서 지금 500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5000 넘어가야 돼요, 순매수 규모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매수가 아니라 제법 매수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천억 정도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매수가 최근 들어서는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외국인들이 좀 조심스러워졌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종목이 한 종목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는 현대차에 매도가 집중됐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또 빼고 보면 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깔끔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에 어떤 포함한 매매 그걸 또 가늠을 하고도 이제 해고도
5천억 원 이상의 이제 순매수가 나오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5천 그냥 바로 쭉 밀고 올라가겠구나. 근데 그게 안 되면 여기서 조금 공방을 벌이겠구나. 이렇게 의지로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외국인들을 자극할 만한 뉴스거리가 나온 게 있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환율이 갑자기 떨어진 거. 제가 이제 환율 떨어진 이유는 엔달러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엔달러가 떨어지게 된 건 레이트 체크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트 체크라는 건 중앙은행이 그 시장 참여자들한테 외환시장 이런 데다가 이제 전화가 걸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어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막 교실에서 학생들 막 떠들고 있다가 쑥 하고 선생님이 문소리 딱 나면 갑자기 싹 조용해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진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뉴욕이었는 데서 이게 이제 레이트 체크를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뭔가 좀, 뭐, 투기적인 거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어떤, 또 지켜보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잘 생각해 보면 베센트가 원화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죠. 투자를 이제 그때 이제 관세 관련된 협정 때문에. 근데 이 나라 환율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로 바꾸는 투자 금액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미국 입장에서도 저 나라가 우리나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어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포함해서 조금 이제 좀 경계를 갖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2023년도에 그 레이트 체크가 가동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도 1,440원대로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요 환율이 안정되는 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480원은 아예 그냥 고점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매수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나온 환율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어필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저항대, 1차 저항대 950원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대가 이제 950 넘기고, 다음에 이제 1000이 되죠. 1000까지 넘어가게 되면 1차적으로 2022년 이후에 중요한 저항대였던 950은 넘었고, 그 다음에 1000이 되면 20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다가 큰 상승장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고점이 거의 1000 정도 살짝 넘어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1000을 의식을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950에서부터 1000 사이는 그냥 쉽게 갈 수는 있는데 1000에서부터는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약이 되는 거는 증시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가늠하는 거는 고객예탁금. 이걸로 가늠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도 그렇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합산이 거의 50조 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작년도 12월쯤에 양시장 합산 거래대금이 30조 원이 안 됐어요. 보통 한 27조 원, 25조 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합산 거래대금이 거의 50조 원 정도 나오고 있고, 고객예탁금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좀 조정이 나온다, 밀린다 하면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 단타만 칠래. 그러니까 던타만 친다라는 건 뭐냐면 메뚜기 같이 막 오늘은 2차 전지, 그러니까 내일은 뭐 제약바이오, 그 다음 날은 반도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추세로 한 2개 정도가 쭉쭉 밀고 올라가면 이게 자금이 이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포와 주도주가 나오는지 코스닥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뉴스들을 보면 좀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뉴스들, 코스피 5천 특위가 이제 5천 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놓은 게, 그러니까 주가 누르기, 중복 상장 방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누르기라는 건 상속세 덜 내려고, 그러니까 주식 물려주면은 그 물려주는 가치가 높을수록 그러면 이제 상속세를 많이 내니까 그냥 아예 주가를 눌러버려가지고 물려줄 때 상속세를 덜 내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저를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주가로 상속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 대비로 상속세를 물려서, 그러면 이제 자산 가치를 따져서 거기 몇 퍼센트 지분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보유한 자산 가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런 방식을 포함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주가 가치를 주식을 누르는 거를 좀 방어한다. 뭐 이런 등등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저PBR 종목군들의 어떤 반격이 좀 나오는지,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코스닥 3,000포인트 프로젝트 이런 거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오, AI, AI 로봇, 다음에 이제 소부장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성장 트리오로 삼아서 3,000포인트 간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는지 요게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거래대금이 되게 많이 늘고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거래대금이 어느 쪽으로 주로 늘리느냐. 그러니까 사실 저 거래대금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세 종목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세 종목에 집중되어 있긴 한데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거래대금 17조 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업종에 이제 비율이 되게 높아지느냐. 요게 이제 자금이 그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급기야는 영업이익 170조 원까지 나왔거든요. 이 키움증권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올해 예상하는 영업이익을 170조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EPS 주당 순이익이 거의 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PER 곱하기 10 하면 그게 20만 원. 목표 주가 20만 원이 설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올해 이제 보면 1.87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주가 피크 나왔을 때 최근 몇 년 동안 놓고 보면은 PBR로 2.1배 자산 가치 대비 2.1배 정도 되는 데에서 주가가 피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10%, 1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 전망이 상향이 되면 뭐 삼성전자가 더 간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들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더 갈 수 있겠구나. 실적 전망이 상향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매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더 가니까 덜 오른 게 뭐 있지? 이런 걸 또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증권사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뭐 중요한 이슈들 보면 일단 이번 주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실적, FMC 회의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게 이슈가 대부분 다 주중반 이후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 변수가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와서 또 시장을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트럼프 이슈는 대부분 다 단기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란 폭격했을 때도 하루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변수 쪽보다는 이제 국내 이슈를 보자. 특히 이제 뭐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이렇게 돼서 이제 1000 단위의 어떤 강력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태라서 이 구간에서 수급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을 하고 또 정책이 또 뭔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어중간하게 하면 5천 정도에서 마치 3천대, 4천대에서 시장이 길게 매물 소화했듯이 또 그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특히 1000 구간에서 이게 이제 1000을 안착을 하고 밀고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이 여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저도 어제 이제 저희들끼리 제가 이제 대학 동기들 만나서 그런 얘기하다가 좀 나온 얘기였는데 80년대 그 삼저 장세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다고 지금이.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차트 이런 것들도 많이 공유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지수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관건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쉬었다 갈래 그냥 갈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난주 특징이 주도했던 종목들보다 좀 덜 오른 종목 쪽이 활발하게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정이냐 아니면 대장주 잠깐 쉴 때 이제 그냥 반짝한 거냐. 그러니까 주도주 선수 교체냐 합류냐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난주 중반 이후에 갑자기 올라갔던 종목들 한번 움직임은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가 월 상승률로 치면 2000년 이후 월 상승률로는 지금 4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이제 이상 올라갈 때 그 다음 달에는 좀 쉬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이제 18%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 다음 달에 무조건 쉬거나 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인 이슈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더 오른다 안 내린다 이거는 지금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기존의 주도주가 쭉 가냐 아니면 이제 선수 교체냐 분산이냐 합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5천 1000 단위에서 매수세가 가장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업종이 뭐가 등장하는지 그러니까 지난주 특히 중반 이후에 움직였던 업종들 있죠.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해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하기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